오늘 블로그 시간이었는데 맞죠? 그래도 왜 이렇게 크지? 여러분들 맞춤 블로그 카톡창에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 맞춤으로 책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소리가 너무 울린다.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실전 운영 전략 피드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관련해서 피드백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여러분들 한 번 더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타트플레이스 자기소개하기 잘 되어 있으시죠? 맞죠? 네. 사진은 몇 장까지 들어간다고요? 몇 장요? 120장. 120장. 맞죠? 다 올리셨나요? 120장 여러분들 다 올려보십시오. 아마 순위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120장 올리시고 그 다음에 쿠폰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쿠폰 발행은 제한을 두지 않고 발행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걸 권해드렸나요? 알림 받기, 소식 받기를 하신 분들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적용하려면 결국은 내가 소식을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그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새 소식. 이 새 소식은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은 블로그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블로그와 연결을 하시게 되면 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린 부분들까지도 새 소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새 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의 새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찾아오시는 길, 상품들, 서비스들, 제품들, 메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소개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작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활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누구한테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구리를 쿡 찌른다 그러면 바로 나의 타겟은 누구고 나의 고객들은 어떤 키워드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된다 나는 그곳에서 상위 몇 등을 노출을 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대행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키워드에서는 지금 현재 상위 노출이 되고 있고 이 키워드는 내가 타겟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아봤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방향은 있을까요? 키워드는 어떤 걸로 더 확장을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셔도 그 광고 대행사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매출 공식 세 가지 매출 올리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유입수 곱하기 결제율 곱하기 객단가.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것인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도 더 발전하고 매체들이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입수를 온라인에서 가져올 수가 있었고 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통계를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결국은 노출이었죠. 몇 번 노출했는데 몇 번이 클릭이 되었다. 몇 번이 클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 결제를 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나의 단골로 얼마나 전환이 되었고 그들이 꾸준하게 나에게 매출을 얼마씩 주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10,000장을 뿌렸는지 10만 장을 뿌렸는지 뿌렸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들을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수치로 구분되어서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있다가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그 민감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플레이스 광고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맞죠? 네, 제가 흥미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어 괜찮은데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느끼면서 내가 갖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욕망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욕망 다음에 소비자들은 구매로 이어졌고 구매로 이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걸로 끝이었나요? 아니었죠? 네.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검색이라는 것과 마지막에는 공유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약간 플레이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번 주말에는 어디서 모임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는 검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검색을 통해 가지고 실제 정보들을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 내가 그것을 방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플레이스다. 그래서 플레이스 이전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했던 게 지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은 네이버 상단에 보시면 메뉴바가 지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름 명칭을 바꿨습니다. 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지도는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플레이스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무엇을 팔고 있어요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스인 만큼 거기에 맞는 장소들을 최대한 어떻게 어필을 하고 소개를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있나요? 직원들이 만약에 손님들하고 응대할 때 보면은 손님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저 리뷰 달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쫓아와가지고 영수증을 뽑아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영수증으로 리뷰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리뷰가 완성이 되면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음료수 서비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뷰를 달아주면 음료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치사해. 좀 치사해 보이긴 하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갖다 주면 안 되나? 근데 아마 미리 줬는데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조금 기분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한마디 더 해요. 저 블로그 포스팅 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블로그 포스팅 한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나요? 블로그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한편으로는 했다라고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많이 찍을 거고, 맞죠? 제 어떤 식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블로그 포스팅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블로그 포스팅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소비자의 관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매장의 관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소비자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로그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블로그는 지금 다 운영하고 계시나요? 직접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요즘은 뭐 이 인공지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만 해볼까요? 진짜. 네. 여러분들 나중에 챗GPT 어플 깔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 딱 켜놓고 이렇게 쭉 돌리면서 여기가 어딘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하고 싶어. 네가 작성해줘.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작성해줘. 네. 이제 챗GPT 인공지능에는 눈이 달려있거든. 네. 아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 여기는 학원인 것 같아. 컴퓨터가 많이 보이고 모니터가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공간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2025년 상반기 포천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나 봐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요? 저기 지금 글자가 다 적혀 있잖아. 맞죠? 저런 글자도 다 인식할 거거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매장에 입구에서 사진 찍고 안에 들어가서 메뉴 사진 찍고 테이블 사진 찍고 사진 3장만 올려보세요. 챗GPT한테 올려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리뷰 포스팅하고 싶어, 블로그 작성하고 싶어 하면 지가 알아서 작성 다 해줄 거예요. 여기는 어떤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인 것 같아 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이제 입구에서 간판을 찍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주겠죠. 너무너무 편하지 않나요? 요즘은 대행사들도 이렇게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 되겠죠. 나는 이런 어디 위치에 하고 있는 상호는 뭐고 이곳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싶어. 내가 관련된 사진 몇 장 찍어줄게. 라고만 얘기해줘도 얘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위치, 업체, 그리고 뭐 하는 곳이다 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관련된 포스팅을 바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플레이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찾아오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한다는 거는 상위 노출을 한다는 거고 맞죠? 네. 상위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의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검색은 고객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이 찾아오는데요. 찾아왔을 때 상위 노출을 통해서 나중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은 그만큼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맨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검색 광고거든요. 이 검색 광고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의 지불 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어떨 때 돈이 나가는 거죠? 클릭했을 때 맞죠? 한번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데 얼마부터 빠져나가나요? 70원. 네. 자, 검색에서는 70원. 이게 파워링크죠. 파워링크. 100단가 70원 광고비부터 나간다. 여기에서 만약에 10개 미만이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 80원 정도로 입찰하시면 그래도 상위에 노출이 될 거다라고 제가 팁도 드렸습니다. 참고로 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광고 100단가는 50원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 광고 등록 과정 캠페인을 만들고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이 있고요. 그룹 안에 광고를 만든다. 한마디로 따지면은 캠페인은 여러분들 그냥 C 드라이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 캠페인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광고 그룹 만들기는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안에 동일한 폴더가 루트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딱 들어갔는데 동일한 폴더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폴더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폴더가 존재할 수가 없죠. 왜 만들면은 왜 그러잖아요. 새 폴드 1, 새 폴드 2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폴더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캠페인에 어떤 광고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A 폴더와 B 폴더, 여러분들 컴퓨터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A 폴더와 B 폴더 안에 어윤제라는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파일이 A 폴더에도 있고 B 폴더에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얘는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일한 광고 파일을 광고 그룹에다가 A 광고 그룹에도 넣고 B 그룹에서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A 폴더는 모바일 전용이라고 뽑아 놓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B 폴더는요 PC 전용이다라고 뽑아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광고를 A에도 B에도 넣으면 모바일용 따로 PC용 따로 통계를 따로따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로 바꿔볼까요? 광고 그룹 A와 B 폴더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남성만, 여기는 여성만 나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광고를 집행을 해도 남성한테 보여주는 거랑 여성한테 보여주는 거랑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광고를 바꿀 수도 있고요. 동일한 광고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고를 내가 어떻게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느냐, 요 차이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나누느냐? 남녀 똑같이 해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광고 하나만 돌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렸을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고객 중에서 시계차를 사시는 분들은 여성이 많나요? 남성이 많나요? 그러면 남성들한테 광고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이라고 잡아놓고 여기 키워드에서는 뭐 단가를 1,000원 이상으로 올려서 상위값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광고 금액을 높여가지고 노출을 많이 시킨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변경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광고는요 일단 검수를 받아야겠죠. 검수를 받아서 오케이가 나야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SNS 광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광고들도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광고 캠페인이 있고 광고 그룹, 그 다음에 광고 소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테스트 해보시면은 나머지 광고들도 그대로 똑같이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진짜 똑같아요. 광고 형태 자체는. 이제 약간 다른 것들은 검색하고 다른게 SNS는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검색은 그런 게 있죠. 키워드에 따라서 그냥 노출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SNS는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SNS는 명확하게 타겟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타겟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전체한테 광고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포천에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한테 광고를 뿌려줄 거예요. 광고를 보여줄 건데 이 광고가 먼저 나올 거냐 이 광고가 먼저 나올 거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SNS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딱 열면은 중간에 광고가 하나씩 딱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나한테 왜 보여졌느냐 라는 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A라는 광고주는 전국에 있는 남자들 대상으로 했고요. B는 포천에 있는 남자들 대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한테 광고가 뿌려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포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볼게요. 어떤 광고가 보여질까요? 어떤 광고가 보여질까요? 포천에 있는 남자예요. 어떤 광고가 보여질까요? B가 보여줘. B? 그럼 A는 안 보이지나요? 조금 확률이 떨어지죠. 보여질 확률이 높지 않아. A한테는 보여지고 B한테는 보여지겠죠. 그런데 A 광고도 보이고 B 광고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A는 남자라고 했을 때 광고비가 100원이고 포천 남자라고 했을 때 5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는 우선순위는 B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A가 먼저 보여져요. 포천에 있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남자잖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여기서도 결국은 단가네요. 맞죠? 그런데 한번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한 번만 보여줘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설정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내가 동일한 광고주한 사람한테 10번을 보여줄게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동일한 사람한테 이 광고가 10번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맞죠? 그럼 얘가 안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 광고주가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보여줄 거야. 그냥 한 번만 보면 돼 라고 했으면 이 사람한테 한 번 보여줬고요. 1,000원이었어요. 우선순위로 먼저 A가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안 보여주겠죠. 그 다음으로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광고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이때 B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로. 근데 광고 단가는 금액이 확 다르죠. 그래도 보여는 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SNS는 약간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이 사람이 금액을 떠나서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플레이스 광고에서도 간혹 나오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품질 지수입니다. 그 광고주의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요. 네. 그래서 이 광고주는 노출이 되니까 10번 노출이 되었을 때 5번이 클릭이 되더라. 그런데 이 광고주는 10번이 노출이 되었을 때 한 번밖에 클릭 안 되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얘를 더 우선적으로 띄워주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광고를 딱 봤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딱 봤는데 와 제발 좀 이런 광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광고는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생각만 했는데 진짜 안 보여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진짜 안 보려면 어떻게 해요? 우측 상단에 물음표나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이 광고 다시 안 보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진짜 안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 광고가 100번 노출했는데 10번 노출했는데 한 번만 클릭 안 되네? 그럼 이 광고 할까 안 할까? 이 광고 이제 안 해요. 맞죠? 그렇게 해서 또 광고 조절도 하겠죠. 그렇게 통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A보다 B가 확실하게 클릭 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SNS의 채널들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고객들이 효과가 많아. 그러니까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성과가 좋으니까 광고주들은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페이스북은 매출 올라가니까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줄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의 SNS 채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이제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첫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광고를 보여줬어요. 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남녀 누구나한테 보여줬다 칩시다. 남녀 누구나에게 보여줬는데 제가 남자 50%, 여성 50%한테 뿌려줬어요. 페이스북이. 자, SNS로 뿌려줬는데 여성들은 여기에서 50% 중에서 90%가 클릭을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반응을 해줬어. 그런데 남성에서는 10%밖에 반응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이 남녀를 구분을 해서 남자는 20%, 여성한테는 80%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노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10%가 클릭을 했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를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뭐 80%, 90%가 반응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날의 통계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셋째 날에 다시 남녀 5대5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이럴 때도 있어요. 야, 너 광고 여기서 중단해. 너 광고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중단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다시 정비하라. 뭔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맞다라고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녀 55대5에서 여자 쪽이 더 많이 됐다라고 따지면은 30%, 70%. 그런데 반응은 동일하다. 맞죠? 반응은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요 비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응이 똑같았어. 그러면은 이제 남녀 비율에서 여성 비율을 더 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광고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얘기는 내가 타겟을 정하고 이런 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SNS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 하나의 추천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시스템이죠. 이런 추천 시스템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게 어디예요? 유튜브죠, 유튜브. 내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하고 비슷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는 그런 영상들이 2개씩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음악으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련된 유사 음악이 1개, 2개씩 더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영상 쪽으로 또 바뀌면은 음악은 줄고 영상이 더 많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영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극자가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가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언제부터 나왔죠? 인공지능 언제 나왔어요? 2년? 3년? 그렇죠? 네, 인공지능은 1950년에 나왔죠. 네, 지금부터 75년 전 얘기네요. 맞죠? 네, 인공지능은 그때 나와가지고 한번 쭉 떴다가 또 다시 깔아앉았다가 떴다가 깔아앉았다가 떴다가 깔아앉았다가 지금은 4번째 고비를 딛고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금 생성형 AI, 챗GPT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 나온 게 불과 2023년 초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그 전에 2022년 10월 30일 날 만들어져서 오픈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불과 얼마 안 됐던 이야기다. 엄청나게 발전됐네요. 자, 광고 소재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검수를 하는데 검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맞나요? 검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이 없는 이미지를 넣거나 분할된 이미지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지에 이렇게 텍스트 오버레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상도가 낮은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고객한테 딱 보여줬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고 내 업체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네, 스타일 시술 이미지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쓸 때 비포 애프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술 이미지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장 소재 부분에서 설정을 해놓고 이미지를 갖다 놓고 활용을 하신다. 요게 2개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는 어디서? 광고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별도로 등록해서 가지고 와야 이렇게 플레이스에서 3개의 이미지가 한눈에 보이는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광고 시스템 가입하시고 집행까지 한번 해보셨나요? 머니 충전해서 집행 한번 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머니 충전 그냥 한 10,000원 넣어보시고 10,000원 넣어서 플레이스 광고 한번 집행해보세요. 그래서 10,000원치 플레이스 광고에서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스 얘기 이제 조금 빼고요.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마케팅 전체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고객이 찾아오는 마케팅,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고객이 찾아오는 마케팅은 바로 검색이고요.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은 SNS 영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맞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에 내가 부합이 되면 노출이 될 거고, 검색한 사람의 목적에 내가 부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안 뜨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게차를 검색했는데 내가 운영하는 맛집이 뜰 이유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게차라고 검색했으면 지게차 정보들이 떠야 되는 거죠. 맛집이라고 검색했으면 맛집 정보들이 떠야 되는 거고, 포천의 맛집을 검색했으면 포천 맛집이 떠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뭐 의정부 맛집이나 양주 맛집이나 뭐 이런 게 떴다. 그러면 고객은 기분이 좋을까? 별로겠죠. 네. 검색했는데 진짜 안 좋다, 네이버 안 좋다라는 소리 나올 거고, 그러면 네이버는 더더욱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노출되는 것들을 없애거나 다시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 누가요? 네이버 로봇이.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 찾아온다, 고객이 검색을 했다 그랬을 때 내가 노출이 되려고 하는 노력, 마중을 나가서 활용을 하는 노력이 필요로 할 거다. 그런데 그 노력의 진짜 끝판왕은 SNS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인스타그램도 하시나요? 자, 인스타그램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올리고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방문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아니잖아. 연예인이 아니니까 검색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맞죠? 당장에 내가 신규로 오픈을 했어요. 누가 우리 가게를 찾아와요? 맞죠? 네. 자, 내가 상호가 포천 맛집이야. 그러면 포천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포천은 밥 먹으러 오는 포천에서 밥을 찾고 있는 사람, 밥을 먹고 싶은 사람? 이러면 안 되겠다. 포천 맛집이라고 하니까 너무 명사형이 돼버렸으니까. 자, 포천 어윤제 식당이라고 해볼게요. 포천 어윤제 식당을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오픈을 했어요. 포천 어윤제 식당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들, 지인,
지금 내 식당을 올려고 하는 사람 맞죠?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죠? 아는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오픈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 맞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미 옛날부터 나 여기에 오픈해 포천에 어린제 식당이라고 오픈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막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네이버에서 검색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아는 사람들이 와서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모르는 사람, 신규 고객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규 고객들은 뭐라고 검색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검색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포천 맛집이라고 검색하겠죠, 맞죠? 포천 식당, 포천 칼국수 식당, 뭐 이런 걸로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내가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에 맞는 제목과 설명, 본문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키워드 광고일 수도 있고요. 블로그일 수도 있고요. 플레이스일 수도 있고요. 카페일 수도 있고 지식인일 수도 있고 뉴스일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앞부분에 뭐가 뜨느냐? 그게 만약에 뉴스다, 언론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언론사 전화해가지고 나 이번에 신규로 오픈했으니까 우리 거 기사 좀 내달라고. 그럼 내줘요, 안 내줘요? 돈 내면 그렇지, 돈 내면 내주지. 안 내줘, 맞죠? 안 내주죠. 그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 거기다가 홍보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 줘. 근데 그게 금액이 보통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사진 넣고 그 전화번호까지 넣고 이러면은 20만 원, 25만 원 달라고 할 거거든요. 걔네들이 조중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언론사들이면 그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 나 이거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데들 있잖아요. 보통 그냥 기본 5만에서 10만 원 주면 다 올려준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런 거 기사 올라가면 여러분들 꾸준히 있겠죠. 꾸준히 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버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 아시죠? 지역 신문 별로 의미가 없죠. 신문사의 의미는 검색했을 때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시면 돼요. 네. 지역이라고 해도 지역이든 뭐든 나오고 관계없어. 그 검색을 내가 원하는 거는 온라인상에서의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언론사가 엄청난 게 많죠. 네. 저도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언론사를 만들 거니까. 언론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해야죠. 등록하면 돼요. 등록을 하러 가면 돼요. 어디? 포천시청에 가가지고 나 언론 등록하러 왔어요. 인터넷 신문사 하나 참관하려고요. 그러면 서류 하나 딱 줘요. 한 장짜리.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제호. 신문사 이름 뭘로 할 건데요? 윤재 만세. 윤재 만세 쓰고 직원 있나 없나? 직원 1명. 주소는 어디에? 하면 끝. 그렇게만 딱 쓰고 주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언론 등록, 제호 몇 호 해가지고 나오죠. 그거 가지고 유튜버 개설해도 돼요? 다 하셔도 지역 돼요. 유튜버. 다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네이버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사를 거기다 올렸다고 해서 네이버가 띄워줘요? 안 띄워주죠. 맞죠? 지금은 네이버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가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 인터넷 신문사들 전부 다 신청 등록해. 그래서 그 중에서 일정한 자기 요건이 되는 거는 네이버에 띄워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몇 년 동안 그 작업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SNS의 역할을 하는 게 있을까? 자 SNS 역할 다시 이거 마무리 짓고 가야겠네. 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 올렸는데 안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게차야. 그러면 지게차를 써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SNS에서. SNS에서 검색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남겨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지게차는 이게 좋아요 빨리 와서 사세요 이게 아니라